방학이니까 평소보다 1시간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문제 푸는 양을 늘려야 되느냐, 네. 더 깊이 있게 풀어야 되느냐.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작품 한 7, 8개 정도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그야말로 동기부여가 미쳤습니다. 아유, 애들이 미쳤어요. 나름대로 솔루션을 준 것 같아요. 비문학을 할 필요 없다. 고전 시가 하지 마. 고전 소설 안 해도 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은. 국어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가 있잖아요. 근데 고전 시가를 이 시기에 가사를 접하기보다는 시조로 충분할 것 같아요. 시조로. 제 생각에는 시조 한 200편 보면은 시조에 나오는 주제가 고전 시가 모든 주제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가사는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고전 시가 바로 접하면은 애들한테 거부감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고전 시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양대산맥이 가사와 시조 아닙니까? 네. 근데 시조를 현대어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네. 가사는 네. 여름 방학 때. 네네. 보통 2학기 때 관동별곡 320, 네네. 320 나오잖아요. 네네. 여름방학 때 하면 된다. 네네. 그럼 충분해요. 어차피 가사의 주제도 시조에서 다 다뤘던 주제고 가사에서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도 시조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시조로 기초를 다져놓고 여름방학 때 가사를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가사가 처음에는 이제 길고 옛날 말들을 막 쓰여 있으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작품 한 7, 8개 정도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도돌이니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고3 애들이 뭐 고전 시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고3인데 고전 시가 어려워 걔는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 근데 요즘 고1 2학기 때 관동별곡 요즘 나와요 요즘도? 지금 2학기 개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개정 전에는 신사고에서 나왔어요. 아 신사고만 관동별곡 있었구나. 네네. 근데 사실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동별곡 같은 경우가 사실 방대하잖아요 좀. 네네. 3주밖에 안 돼요 여름방학이. 근데 여름방학 때 가사 들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미리 하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름방학 3주에 2학기에 나오는 중세국어랑 관동별곡 이것만 봤죠.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고전 시간을 하지 마라. 뭐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건데 네. 그 정도 여력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시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네. 그리고 고전 시간은 그러면 향후에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특에서 예.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제 해도 그냥 하면 돼요. 날 잡고 한 달 바짝 공부하면 고전 시간 끝나요 그냥. 고전 시간은 그냥 쉬워. 그러면 고전 소설은? 고전 소설은 시간이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고전 소설은 갈래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무슨 영웅 군담 소설류인지, 그렇지. 뭐 염종 소설류인지, 그렇지. 뭐 판소리계 소설류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일단 생기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전 소설의 문제 출제 방식을 보면 결국은 이 고전 소설 안에서의 이 세부 갈래에 따라서 묻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익숙해지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정형화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조금 대표적인 작품들을 조금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조금 쌓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갈래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한 2-3개씩만 좀 읽어보고 문제풀이를 해보고 해도 그런 장르의 소설에서 주로 쓰는 표현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읽을만해지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과정이 조금 힘든 거죠.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특히 막 궁중에서 막 쓰는 어휘들이나 이런 거는 애들이 단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자어도 어려운데 옛날 고어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고유어인데도 고어들. 사실 이런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내신에서 만나면서 애들이 이제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익숙해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대표적인 작품 몇 개 정도를 조금 배워보는 경험이 쌓여야 그 다음에 뭐가 특강이든 뭐든 효율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특강을 듣는다 한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야 국어가 공부할 게 많네. 많아요. 아? 만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은 비문학 우리 애들 다 잘하지 않나요? 다 잘하죠. 비문학은 이 방송을 듣는 대상이 기파랑 학생이면은 비문학은 꾸준히 해왔고, 파랑이라면 비문학은 탑 클래스라고. 네. 이제 국풀이나 기파랑을 꾸준히 안 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해결책을 지금 이야기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고. 얼마 전에 이 소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비문학이 네. 내신에서 어렵게 출제된다. 송파 지역에서는 시험 치기 2주 전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비문학 프린트를 줘요. 모의고사 문제. 네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내버리는. 아 맞아.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
있다고 근데 한 얘기했던. 20개 던져주니까 애들이 이걸 공부할 시간에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공부 시키려고 외국 같은 데서는 많이 하는 많이 짓이죠, 하는 예전부터.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사실 교과서 비문학은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맞아요. 낼 게 없어. 실제 수능에 나오는 고3, 고2 때 만나는 어려운 비문학 지문하고 격차가 너무 심해. 좀 어려운 걸 교과서에 넣어놓든가. 왜 이렇게 쉬운 걸로 넣은 거야 쓸데없이. 교과서 개정되면은 독서 교과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나올 거예요. 교과서는 쉽게 나올 거야.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는 어려워. 네. 이 엄청난 격차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파랑이 탄생을 했죠. 거기서. 어쨌든 간에 비문학도 할 필요가 없다. 내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사실 비문학이 걸림돌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비문학 공부를 이번 이 시기에 지금 2달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비문학을 어떻게 3월 달에 사실 입학하면은 예비 고일이 바로 모의고사를 봐요. 내신 전에. 근데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비문학이. 그래서 비문학 공부하고 싶다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사실 비문학을 할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이 많이 해놨고 또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는 별로 비문학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비문학 연습은 시기를 정해서 할 건 아니고 그냥 계속 해야죠. 꾸준히 해야죠. 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되죠. 방학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풀어보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평소에는 매산비 늘 풀고 방학이니까 평소보다 1시간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문제 푸는 양을 늘려야 되느냐 네. 아니면 좀 더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풀어야 되느냐 뭐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양치기로 가자. 네,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데 방학 때는 좀 한 문단마다 핵심어를 찾고 이 핵심어를 가지고 중심 문장을 찾아내서 전체 글의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게 중심이 되는 거구나.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예를 들면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어떻게 법이 나와가지고 두 가지 법을 비교를 할 때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자기만의 문제 유형을 정립해보는 그런 지문을 하나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학생들마다 어휘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뭐 한 몇 개 정도 나오는 애들이면 그 몇 개 정도는 이제 앞뒤 맥락으로 채워가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막 문단마다 모르는 단어가 한 7개씩 나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저는 양치기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하루에 한 지문 정도만 하고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문장 단위로 좀 천천히 정리를 하는 꼼꼼하게 하는.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휘력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심지어 막 그런 정도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점진적이다, 단계적이다, 점층적이다, 이런 말들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정도로 어휘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면 지문을 몇 개씩 읽어봤자 어차피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이면은 이게 뭘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지문 정도만 하되 모르는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우고 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봐요. 영어처럼 단어장도 만들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중급 국어 사용자가 아닌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 단어장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내신 고1 교과서의 개정에 도구적 언어 뭐 이래가지고 고찰, 사고 이런 어려운 단어만 모아서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문해력이 원체 떨어지니까. 어휘력과 관련된 거니까. 네.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들이 체득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매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단어들만 모아서 대표님 쇼츠로 제작. 뭘 자꾸 고찰은 뭐뭐다, 고찰은 뭐뭐다, 고찰은 뭐뭐다 이러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솔루션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니? 선택지가 왜 답인지를 네가 설명할 수 있니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역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수학은 항상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어는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 한계가 있죠. 근본적인 비문학 독해력이라는 거는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자기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져야지 결국은 실력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얘기했던 문법, 현대시, 현대소설, 시조는 사실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근데 비문학은 사실 딱히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할 수 있죠. 문해도구 14가지.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번 2달 동안 할 문법, 현대시, 현대소설, 시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준 것 같아요. 고전 시가 하지 마. 고전 소설 안 해도 돼. 이게 정확하게 왜 솔루션을 준 거야 지금. 물론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다 해도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국어 학습에 대한 거고 막상 고등학교에 개학을 하면은 바쁘잖아요. 수행 평가 이게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아요. 이 수행 평가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이거? 열심히 해요? 아니면은 대충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행 평가를. 네네. 학원 뭐 늦어요 보면은 왜 늦니 하면은 수행 평가 하고 온다고 듣고. 수행 평가가 거의 뭐 40% 들어가지 않나 몇 프로? 거의 반반이 그죠. 거의 50대 50% 들어가잖아요 수행 평가가. 네. 조별 모임 하고. 네. 아 귀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이제 내신이 중요하니까 요즘은 거의 3월 중순부터는 내신 준비를 들어가야 했잖아 보통 늦어도. 네. 내신 들어가면서 수행 평가하면서 그러고 이제 끝나면 또 기말고사고. 그리고 요즘은 또 세특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배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서정주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내가 서정주에 대해서 들고 파가지고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은 네. 선생님이 또 세특 써주고 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까지 가려면 얘네들이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방학 때 공부를 해놓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예비고지 않습니까? 예비고요.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쨌든 중학교에서 주요 과목들을 그래도 A 정도 등급을 받는 애들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영어나 수학 같은 기초 과목들의 성취도가 중학교에서도 꾸준히 A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3 때 뭐 수학이나 영어가 B가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2월 달 때 오히려 그거를 더 다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거를 다시 복습을 해서 중학교 거 복습. 좀 다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1, 2월 달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의 그런 내용을 미리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네. 중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그 과목의 성취도가 안 나왔던 친구들은 그 과목의 중학교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고등학교 막상 가고 나면은 그 누구도 그걸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막상 하고 아니라 지금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이것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이 시장은 선행 시장이지. 그쵸. 어머님들이 원하는 건 선행입니다. 안 선행. 팔리기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의 성취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이 무리해서 선행 시장에서 이미 성취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하는 아이들이랑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우리 나서채 원장은 이걸 한번 했었다고 그랬나요? 해본 적이 있죠.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뭔가 1, 2월 달에 뭔가 좀 고등부 선행을 좀 시켜야 되는데 막상 그걸 따라가기에는 중학교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따로 중학교 거를 복습시키는 거를 좀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효과가 있었다.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걔들은 그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됩니다.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렇죠. 저 학생도 원하지 않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학생도 내가 과거로 회귀하는 기분이 들어 갑자기. 어머님 당연히 원하지 않아. 학원도 원하지 않아. 현실성은 좀 없지 않나.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예비고일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 게 있는지. 근데 저는 골고루 다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위주로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통과학, 공통사회도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공통 과학 정도는 네. 사회까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라서. 맞아요. 네. 말은 안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이때가 애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높을 때거든요. 맞죠. 동기부여는 높아. 공부 안 해서 그런데. 그렇죠. 안 해서 그렇지. 얘들도 긴장은 해. 맞아요. 공부가 안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애들이. 마음가짐은 있어. 네. 나 이제 고등학생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음가짐이 이제 한 4월만 되면 다 풀어지기는 하는데. 그렇지. 안 되는구나 하는 건데. 특히 선발고등학교에 합격한 애들은요, 그야말로 동기부여가 미쳤습니다. 아유. 애들이 미쳤어요. 그래서 선발고등학교로 가야 되네. 목표를 선발고등학교로. 진짜 이 겨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가서 뒤처질까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어쨌든 오늘 예비고일 국어 관련해서 겨울방학 2달 동안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뭐 솔루션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걸 가지고 하면은 첫 번째 내신 시험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못다한 얘기 있으신 분은 뭐 한마디 하시지. 고등학교 가니까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더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